채플이 끝나면요 네. 밥이 공짜예요. 네, 그래서 밥 먹으러 갔던 기억이 나고요. 네, 안녕하세요. 교계 이슈를 살펴보고 정리하여 전달해드리는 월간 교계 이슈픽 시간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남우순 목사님 모셔서 함께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목사님, 오랜만입니다. 아유, 오랜만입니다. 네, 어떻게 잘 지내시는지요? 예, 아주 덥게 지내고 있습니다. 요새 많이 더워졌죠. 또 장마기도 하고요. 이번 그 월간 교계 이슈픽에서 좀 다뤄볼 이야기는요. 얼마 전이었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채플을 필수 과목으로 진행을 하는 그 대학교의 경우 채플을 대체할 수 있는 과목을 개설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런 인권위의 결정에 대해서 또 교계의 반응은 어떤지 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인권위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서 좀 목사님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난 5월 24일이더라고요. 네. 인권위가 발표를 했어요. 이 대학교가 대체 과목을 제공하지 않고 채플 참석할 것을 학생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네. 종교 자유 침해가 된다는 그런 결정문이었어요. 그게 어떤 배경에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좀 살펴보니까 어떤 학생이 있어요. 예. 그 학생이 광주 보건대학교 학생이더라고요. 네. 그 학생이 이제 비기독교인이고요. 네. 근데 보기 그 학생이 인권위에다가 진정을 넣은 거예요. 본인이 기독교인도 아닌데 학교를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예배를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 예배 학점을 이수하지 않으면 졸업을 할 수 없고 하는 이런 상황이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서 채플을 강제하는 것은 종교 자유 침해 아니냐라고 이제 진정을 넣은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인권위가 대학교 측에 의견을 물어봤죠. 네. 그랬더니 이제 대학교 측에서는 맞다. 우리 미션스쿨 맞다. 우리 미션스쿨인 거 모르고 우리 학교 입학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입학생이 들어올 때 네네네. 신입생으로 들어올 때 학칙을 준수하겠다고 선서하는데 거기 채플에 대한 언급이 있는 거 몰랐냐. 그런 얘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이 채플은 뭔가 이 학생들을 포교하려는 그런 목적이라기보다는 기독교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함양해서 건전한 지식인으로 성장하게 하는 것이 우리 목적이다. 그러면서 강제성 없다. 이렇게 이제 학교에서 변명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인권위가 쭉 조사해보고 결정을 이제 내렸어요. 네. 조사를 쭉 해보니까 먼저 그 학교가 채플이 필수인 게 맞더라고요. 예, 예. 그리고 학생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 채플 학점을 이수하지 못하면 졸업을 못하는 것도 맞고요. 그리고 그 채플이라는 과목의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사실상 예배와 다를 바가 없어요. 예, 뭐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교 듣고 뭐 이런 순서대로 이제 예배를 순서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확인해 보니까 그 학교를 지원할 때 그 지원 자격에 우리 학교는 기독교인만 들어와야 됩니다. 뭐 이런 조항이 전혀 없고 그리고 학교 모집 요강에도 우리 학교 들어오시면은 채플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이런 언급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권위의 판단을 제가 보니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두 가지 자유가 충돌을 해요. 첫 번째는 학교의 자유고요. 두 번째는 학생의 자유예요. 학교 입장에서는 미션 스쿨로서 자기네들의 건학 이념에 맞는 그 종교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렇죠. 자유가 있습니다. 근데 동시에 그 학생 측에서는 어떤 자유를 갖냐면 본인이 비신앙인으로서 신앙을 안 가질 자유가 있어요. 예. 그러면 이렇게 충돌할 때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이 두 번째로 그 자유를 일정 정도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교육법의 통제를 받는 공교육 체계 안에 들어와 있는 학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가 종교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 자유는 학생의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 자유가 허용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연스럽게 세 번째로 넘어가는데 그것은 학생의 동의를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학생의 동의가 필요해요. 네. 그 학교 측에서는 그렇게 주장한다 그랬잖아요. 우리 네. 학교 입학한다는 것 자체가 동의한다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볼 수 없다는 게 인권위의 판단이에요. 우리나라에 있는 대학 중에 대략 30%가 네. 각종 종교에 기반을 두고 있는 종립 학교이고, 꽤 많네요. 예, 뭐 네.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라 타 네. 종교들도 그렇죠. 있으니까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입학하는 것이 그 종교를 고려해서 입학한다 이렇게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채플에 동의하지 않는 학생들이 있으면은 네네네. 그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다른 대체 과목을 두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 이 인권위 결정문의 내용이 되더라고요. 살펴보니까. 나름 좀 이해는 가는 것 같아요. 이 자유가, 두 가지 자유가 충돌하는 상황 가운데서 어느 정도 좀 조정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인권위가 좀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반대로 좀 교계 입장에서는 조금 보수적인 교계 입장에서 조금 반발하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한교총도 그렇고요. 교계의 반응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그렇죠. 예, 교계에서는 당연히 불편해하지요. 네네네. 뭐 한국교회총연합회 한교총에서는 이런 성명을 발표했어요. 이번에 인권위는 이 종교계 사립대학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그 학생은 본인이 입학하게 될 학교가 기독교 대학임을 이제 네. 인식하고 네. 그리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입학한 것 아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채플을 거부하는 것은 이거는 엄연한 학칙 위반이고 학칙을 위반한 학생을 그냥 두는 것은 마땅치 않다는 게 한교총의 입장이에요. 네. 그러면서 드는 근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1998년에 네.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게 요거가 뭐냐면- 비슷한 사례. 예, 비슷한 사례. 그게 뭐냐면은 네. 숭실대학교의 건인데요. 네네네. 숭실대학교가 당시에 예배에 6학기를 참석해야만 졸업 요건이 되는 그런 학칙을 갖고 있었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대법원까지 가서 다투었는데 네. 결국은 그것이 그 학칙이 종교의 자유를 반하는 그런 학칙이 아니다라고 결론이 났었던 1998년에 그 판례를 이제 그 한교총에서 들이대면서 그때 이래놓고 왜 인권위는 그러냐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단체가 있어요. 그 단체 이름이 좀 긴데 기독교 학교 정상화 추진위원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네. 제가 살펴봤더니 이제 사학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그런 단체더라고요. 네네네. 거기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시는 그 장신대에서 기독교 교육 가르치시는 박상진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종립대학, 종교를 근거로 한 대학은 네네. 예배와 선교와 교육의 자유를 갖는다.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인권위 권고는 사립학교의 설립 정신을 무시하는 것이다. 지금 이번에 인권위가 제안한 대체 과목 네. 그 개설하는 것은 그건 답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일을 미연에 예방하려면 네. 그 학교에 지원하는 사람한테 네. 이 학교의 건학 이념, 종교적인 건학 이념에 대해서 미리 충분히 알려야 하고 네. 그리고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애초에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맞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사무국장 맡고 계신 숭실대학교의 함승수 교수라는 분은 뭐라 그러시냐면은 네. 이번에 인권위 결정은 권고라는 거예요. 권고 사항이지 강제 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따를 게 없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당장 학교가 따를 이유는 없다라는 겁니다. 네네. 그런데 혹시라도 이 인권위 권고에 따라서 네. 행정당국이 네. 교육부라든가 이 예. 행정당국이 그 학교에 후속 조치를 하게 되면 제재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아주 큰 일이 벌어질 것 같다 하면서 이제 우려를 표하더라고요. 하여간 지금 상황에서는 뭐 네네. 충돌하면서 네. 이대로 가다가는 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이라고 또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계의 반응은 되게 무섭네요, 사실. 네. 뭐 학칙 위반이다. 뭐 들어가는 학생이 뭐 다른 학교 뭐 국공립대학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예. 뭐 그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고 조금 저는 좀 아쉬운 반응이지 않나라는 네. 생각을 하게 돼요, 사실은. 채플을 이제 인권위에서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독교계가 조금 심기가 불편한 것 같은데
우리가 이러한 어떤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러한 마찰이 있는 가운데 조금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없지 않은가 싶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번에 인권위 결정문을 좀 꼼꼼히 살펴봤어요. 네네. 거기서 나온 문건이 2개예요. 하나는 요약된 보도자료가 하나 있고요. 네. 그리고 거기에 첨부된 좀 긴 자세한 결정문이 있는데 제가 그 내용을 좀 자세히 읽어봤어요. 근데 거기서 흥미로운 점 하나를 발견을 했는데요. 이번에 인권위가 그 대학에서의 종교교육의 현실을 네. 꼼꼼히 살펴보면서 네. 그거를 분석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대학에서 진행되는 종교교육을 크게 2가지로 나누어서 분류했더라고요. 첫 번째는 종교 지식교육, 두 번째는 종파교육. 이렇게 나뉘어져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네. 목적에서 차이가 있어요. 종교 지식 교육은요. 그 목적이 교양이에요. 교양교육. 네. 꼭 기독교 대학이 아니더라도 예. 뭐 일반 국공립학교 아무 데나 가서라도 거기서 교양 과목으로 기독교든 불교든 뭐 이슬람이든 과목을 개설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뭐 포교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뭐 이 사회에서 건전한 지식인으로 살려면은 여러 네. 종교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좋으니까 예. 그걸 이제 교양 선택으로 들을 수 있게 이제 열어주는 거잖아요. 그런 교육이 말하는 네네.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게 바로 종파 교육인데 그 목적이 뭐냐면 종교 전파가 목적이에요. 포교가 목적이에요. 그래서 목적상 그 종교 교육이 네. 교양의 목적이 있냐, 포교의 목적이 있냐로 2개로 나누어서 보더라고요. 먼저 이 포교가 목적인 종파교육,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이미 살펴봤어요. 네. 일단 현재 국공립대학에서 불가능해요. 네. 사립대에서도 네. 꼭 거기가 기독교나 다른 종교의 학교다 할지라도 네. 사립대에서는 학생의 동의가 없으면 안 돼요. 안 되고 네. 그리고 만일 그것을 강제로 하게 되면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게 된다. 그러니까 인권위는 이번에 이 건을 그 채플 건을 이 포교 목적의 종파 교육에 해당한다고 본 거예요. 그런데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앞에 하나 더 있잖아요. 그게 뭐죠? 교양을 목적으로 하는 종교 지식 교육이 있어요. 네. 그건 뭐냐면은요. 공립이든 사립이든 불문하고 다 가능해요. 다 가능하고 네. 심지어 이 지점이 재밌는데 학교의 정책에 따라서 필수 과목으로 운영해도 네.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번에 못 박았어요. 그러니까 포교 목적의 종파 교육을 필수로 하면 안 돼요. 네. 하지만 교양 목적의 종교 지식 교육은 네. 필수로 해도 된다고 이번에 결정문에 나와 있어요. 그렇군요. 예, 저는 이게 인권위가 우리 한국 기독교에게 커다란 그 방향을 보여주는 거라고 그러니까요. 생각을 해요. 그건 뭐냐면은 네네. 더 이상 네. 비기독교인한테 예배를 강요하지 마라. 비기독교인들은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 네. 선교의 대상이다. 그러니까 그러죠. 내가 불교인도 아닌데 네. 불교 학교를 갔다는 이유로 강제로 내가 뭐 참선을 해야 한다면 불편하겠죠. 그렇지만 네. 뭐 네가 그래도 불교 학교 들어왔으니 한번 불교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들어보지 않을래? 한다면은 네. 그거 뭐 취미 삼아 한번 그럴 수 교양 있죠. 삼아 네네네. 한번 들어볼 수도 있는 거죠. 네네.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네.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네네. 즉 예. 예배는 네. 믿는 사람들끼리 드리면 돼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을 소개해야죠. 근데 그게 꼭 예배 형식이어야 하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그렇게 불편해하고 어색하게 생각하는데 말이죠. 예배를 강요하지 말고 기독교 교양 교육을 확대하자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보니까 3가지 방향성이 보이더라고요. 네. 첫 번째로는 예배가 아니라 선교다라는 거예요. 채플은 예배가 아니라 선교라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채플은 비기독교인에게는 예배 형식이라기보다는 선교를 위한 강의나 뭐 콘서트나 뭐 다양한 문화적인 컨텐츠를 활용한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미 많은 학교에서 네. 그걸 시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방향은 이제 의무가 아니라 자발성이다라는 방향이 있어요. 채플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대학의 사례들이 이미 있습니다. 네. 간사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한양대학교에 교목실이 있어요. 그래요? 네.
한양대학교에 교목실이 있고 거기서 체프를 자율로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네. 부산의 경성대학교도요. 네. 체플이 있고 네. 그것을 자율적으로 교양 네. 선택으로 선택할 수 있고요. 네. 세종대학교에도 체플이 있어요. 거기 학교 가면 예배당이 예쁘게 서 있습니다. 학교 캠퍼스에. 지금 그들에게 비기독교인들에게 체플을 하라고 하는 게 네. 그들에게 신앙을 전달해주고 싶어서잖아요. 그렇죠. 근데 신앙은 의무감으로 탄생되지 않습니다. 제 친구들도 가면은 맨날 졸고 온다고 하거든요. 맞아요. 네. 예. 강제로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 순간은 하는 척 해요. 맞아요. 그렇지만 신앙이 들어가질 않아요. 의무감으로 신앙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네. 이유는 뭐냐면 신앙의 기본 속성이 뭐다?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은 우러나서 자발성에서 그 사랑이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이 자발적으로 그걸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네. 그리고 그들을 초대하고 그리고 그들을 초청할 수는 있지만 강제하는 건 신앙의 기본 속성에 위배된다고 보고요. 세 번째는 강요가 아니라 대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네. 예수님 보면요. 예수님 복음 전하실 때 아주 흥미로운 방법을 선택하시는데 그게 바로 비유예요. 예수님은요. 너 이거 믿어야 돼. 안 그러면 지옥 가. 뭐 이런 방식으로 네. 모든 메시지를 전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요. 일상의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마치 이건 뭐랑 같냐면 하면서 많은 비유들을 사용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얼마든지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으로 복음을 전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네. 예. 그렇지만 그거는 예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 아니었어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우리 젊은이들과 대화하고 네네. 그리고 필요하면 토론도 하고 네네네. 그리고 여러 가지 문화적 도구를 사용해서 그들에게 감동을 전달하고 하는 그런 설득의 과정을 통해서 네. 복음을 전해야지 네네. 강요하고 그냥 모르는 목사님이 와서 네. 막 이상한 얘기나 하고 가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불쾌하게 생각을 그렇죠. 한다는 거죠. 어찌되었던 그 인권위의 권고에 대해서 기독교 대학들이 지금 무조건 아니라고 하기보다는 이제는 조금은 이제 고민해 봐야 하는 시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뭐 학교들도 뭐 한양대라든지 세종대라든지 이미 그런 학교들이 좀 변화를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아직까지 그 학교들은 그 체프를 나름의 선교의 방식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좀 이 기독교의 가치나 정신을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좋은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목사님 말씀을 해주시죠. 글쎄요. 제 개인적인 얘기부터 조금 시작을 할게요. 네. 제가 헤아려 보니까 제가 대학 이상의 교육 기관을 5개를 경험을 했더라고요. 네. 5개 대학을 그리고 대학원을 다녔는데 모두 다 미션스쿨 계열의 종합 대학이었어요. 네네. 예, 국내에서 다녔던 그 대학들에서도 저는 의무적으로 체프를 들어야 했어요. 네. 저는 또 신학과였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신학과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체플은 가기 싫은 시간이었어요. 예, 그래서 체플과 관련된 안 좋은 추억들이 많아요. 그렇군요. 예, 거기서 뭐 졸고 신문 보고 그때는 핸드폰이 없으니까 네. 그리고 뭐 마음에 안 드는 강사가 와서 쓸데없는 소리 하면 막 짜증나고 그리고 체플 빵꾸 나서 교목실 찾아가서 빌고 뭐 막 이랬던 그런 부끄러운 기억이 있어요. 네. 그런데 해외에 나가서는 네. 그렇지 않았어요. 외국은 또 분위기가 다르군요. 제가 해외에서도 네. 기독교 계열의 미션. 종합학교, 네네. 종합대학을 네. 다녔는데 네. 근데 뭐 학교 이름을 얘기하면 듀크 대학하고 보스턴 대학을 다녔는데 네. 거기서는 체프를 강제하지 않아요. 신학과한테도 체프를 강제하지 않아요. 신학생들한테도. 네, 체프는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게 뭔지 아세요? 거기에 있는 교수님이나 학생들한테 네. 한국에서는 학생들한테 체프를 필수적으로 강요해서 듣게 한다 그러면요 깜짝 놀라요. 그러면서 네.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데 네. 이걸 어떻게 의무적으로 강제해서 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신학과에 들어왔다는 것 자체는 네.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뭔가 공부한다는 건데 네. 그 사람한테 뭐하러 예배를 또 강요까지 하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 채플이 다 자율이에요. 듀크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신학과 채플은 네. 자율인데 네. 학생들이 상당수의 학생들이 그 수업을 들어요. 채플에 들어가요. 네, 왜냐면은 너무 좋은 강사들이 와서 강의를 하거든요. 듣고 싶은 채플이고. 네, 정말 네. 정말 이름만 들어본 그 유명한 분이 오셔서 네. 하거든요. 예. 학교 내에도 많은 교수님들이 있고, 예. 보스턴 대학교에서는 학교 채플에 밥을 줬어요. 좋은데요? 채플이 끝나면요, 네. 밥이 공짜예요. 어... 네, 그래서 밥 먹으러 갔던 기억이 나고요. 네. 제가 프린스턴 신학교에 방문했을 때 채플을 드리러 갔는데, 네. 채플 드리는 시간에 학교 안에 모든 게 올 스톱이에요. 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네. 뭐 서점에 있는 점원도 채플 드리러 가고요. 네. 도서관 사서도 채플 드리러 가요. 네. 모든 학교가 올 스톱이에요. 의무 아니에요. 오... 근데 올 스톱이에요. 네. 채플을 안 가면요, 할 일이 없어요. 멍 때리고 앉아 있는 거 외에. 그러니까 모든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채플을 가요. 그렇군요. 그래야 모든 교수를 만날 수 있고 모든 학생을 다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채플이 정말 그 자발적으로 드려지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드리고 싶은 채플이 되려면 질적으로 많이 향상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대학교라는 네. 학교에서 교수 생활을 했어요. 네. 그때 제가 실천처장이라는 보직을 맡았었거든요. 네. 그게 바로 채플 담당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채플을 담당하면서 내가 정말 학생들이 드리고 싶은 채플 만들어 보고 싶다는 꿈이 있었어요. 생각해 보니까 제가 세 가지를 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아무래도 설교를 정말 많은 사람들이 듣고 싶은 설교, 정말 듣고 나서 감동받는 설교를 해주실 수 있는 분들만 엄선해서 모셨던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찬양이죠, 아무래도. 네. 예배에선 찬양. 그래서 학생들 중에 음악적인 능력이 있는 네. 사람들을 이렇게 리코더를 태가지고 네. 봉사로 하는 거죠. 돈도 예. 안 받고 하는 건데. 장학금도 못 주는데. 그래서 할 수 있도록 제 사비도 많이 털었습니다. 예, 밥도 많이 사고. 그리고 채플에서 중요한 게 이제 교제의 시간이에요. 그 광고 시간이 모든 학생들이 학교와 학교의 모든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나눔의 자리이고, 그리고 끝나면은 전교생이 함께 밥을 먹으러 가요. 그러면 그 자리에 전교의 모든 학생들을 다 만날 수 있고, 그렇군요. 그리고 교수님들도 다 같이 밥을 먹어요. 그래서 밥상 공동체를 하는 거죠. 채플 끝난 다음에.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근데 일반 종합대학에서는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 방송 준비하면서 한번 내본 아이디어는 일반 종합대학의 교목실이 예배실이 아니라 네. 상담실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교목이 아니라 상담. 교목실이 주로 하는 게 채플이라는 예배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이끌어가냐에 많은 관심을 두는 것 같아요. 네. 예. 저는 그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근데 뿐만 아니라 이 20대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네. 학교 생활하다가 또 인생 살다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겠어요. 그때 누군가 찾아가가지고 자기 이야기를 좀 털어놓을 수 있고, 거기에 또 경청해주고 공감해줄 수 있는 분이 늘 계시는 네. 그런 상담실의 역할을 교목실이 좀 해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한번 내보게 되었습니다. 방향성은 되게 확실한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제 드리고 싶은 채플, 질적인 향상. 사실은 뭐 질을 높이는 건 어렵지만은 그 정말 자발적인 채플을 원한다면은 바로 그러한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뭐 뒤이어서 말씀해주신 뭐 현실적인 방안으로 정말 교목실이 아니라 어떤 상담실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도 또 하나의 방안일 것 같습니다. 되게 좋은 방안이네요, 목사님. 많은 학교들이 좀 이러한 방향으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채플을 두고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 인권위와 교계의 시각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 보았습니다. 개신교 대학들이 조금 더 다양한 시각으로, 다양한 방안으로 채플을 좀 두고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남 목사님 감사하고요. 저희는 또 다른 이슈를 가지고 또다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